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요즘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분들 크게 줄었죠. 그런데 한숨 자고 나서 숙취가 풀리지 않은 아침 출근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마신 경우에 최대 19시간은 지나야 숙취가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술을 늦게까지 마신 다음 날은 차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경찰 관계자와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지자체 명칭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름이 바뀌는 지역은 인천 남구인데요. 인천 남동구와 헷갈리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음 달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고요. 행정자치부와 국회 동의를 거쳐서 내년 말이면 인천 남구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길 기원하는 마음에 개명하는 분들이 요즘 많죠. 인천 남구 역시 지역명을 바꾸고 나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지 괜히 궁금해집니다. 스텝스의 One for Sorrow 들려드리면서 2016년 12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Dancing, dancing, condensing.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Dancing, dancing, condensing.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경찰이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까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드셨다면은 아침 출근길 운전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서영 교통안전계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송년회나 회식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요.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연말이 되면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 수가 늘어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는 송년회 모임이 많아서 술자리가 늘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늘어나는데요. 예. 음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에도 약 2,500여 건을 단속해서 평소보다 약 20% 이상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군요. 연말이 되면은. 연말에 네. 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됩니까? 서울경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예.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31개 경찰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단속 시간을 달리 단속하는 릴레이식 단속을 시하고 있으며 핸드폰 앱을 통해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단속 장소를 20에서 30분 단위로 짧게 이동 실시하는 스팟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속 시간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은 심야 시간도 그렇지만 뭐 새벽이라든지 아침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출근길 또 주간 시간대도 불시 음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5시에 출근할 때 그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자, 게릴라식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술을 뭐 아예 안 마시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마시는 일도 회식 자리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소주나 네. 맥주 반잔 정도는 단속에 걸립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개인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그 취하는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적은 양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뭐 물론 개인차가 있는 것은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니까요. 자, 술을 과하게 마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서 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다시 잡는 분들 많으신데요. 근데 이게 숙취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출근길 음주 단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대부분 몇 시간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술을 마신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런 분들은 그 출근길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잘 몰라서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숙취도 네. 음주 단속에 걸린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마신 게 아니라 어젯밤에 마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억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해독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운전을 내가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술 마신 다음 날에 이럴 때는 운전을 아예 하지 마라. 뭐 경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전날 음주를 한 후에 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경찰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수치가 0.05% 미만입니다. 그 미만으로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며 이런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게 되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뭐 음주 12시간 이내에는 음주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문자 메시지로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점 샵0945, 샵0945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7065번님이 지인이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술 기운을 못 느꼈다고 하는데 뭐 스스로 운전자가 술 냄새를 못 느끼거나 술이 다 깼다고 느껴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12시간 푹 잤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입에서 뭐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예. 그 음주 단속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전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분해되지 않는 술이 몸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취소하지 않게 되면 아예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0623번님은 좀 걱정되시나 봐요. 안 그래도 출근길에 급한데 음주 단속 혹시 막히는 출근길에서 하는 거 아니냐. 좋은 취지인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출근길 교통 상황을 감안해가면서 막히지 않는 도로 또 운전자한테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주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소통보다는 교통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미리 예고한 경우가 있잖아요. 요때부터 강화하겠다.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음주 단속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미리 알려주는 게 우리 도로 교통에서 안전이 더 좋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해도 똑같이 단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음주 단속할 때 별의별 다양한 유형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것도 많고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신지요? 네.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측정기 불 때를 불지 않고 계속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쉬면서 측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고요. 물을 제공 후에 측정을 하고 하면 계속 물을 달라고 하면서 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어야 되냐며 도리어 화를 내며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탄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사례를 보면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는 경우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와 본인의 차키를 주면서 운전을 시키는 경우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처벌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서 단속되면 음주수치 0.2% 이상 만취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일단 면허를 취소합니다. 아울러 1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수치 0.1에서 0.2%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 100일 정지를 시키고 있으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서영 교통안전계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김미순입니다. 한 2, 3년 넘었어. 내가 적성이 맞아서 하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을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서 웃고 이 얘기도 하고 좀 우리 같은 여자니까 얘기도 해주고 우리도 애로점이 이렇게 있다 하고 얘기할 때는 그걸 동감해줄 때가 너무나 행복해요. 술 한 잔씩 드시고 그 장소에서 표현을 못하고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한테 말 한 번에 할 때 가장 감정이 상해요.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참 그러는데 술 한 잔 먹으면은 욕하는 거 제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영하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게 가장 진짜 애로사항이 많아요. 앞으로 후배들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러나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빨리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시는 분들도 빨리 저쪽 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운전 기사분들이 가는 그 속도 내서 가는 것 정도만 가지고 가면 다 충분히 다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진짜요. 우리 아들딸한테 돈은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벌 수 있고 그냥 건강하게 흐트름 없이 잘 살아줬으면 그거 바라는 거예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미순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12년에서 13년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적성에 맞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택시 타고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재밌다고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은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대화 능력도 그렇고요. 기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말씀도 재치있게 잘하시고 아무래도 뭐 하루에 다양한 역할을 아까 김미순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루에 수행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할머니도 되고 엄마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되고 언니도 되고 그렇죠. 화장실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손님은 바쁘다고 재촉하고 또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공중 화장실을 더 가깝게 만들어서 촘촘히 만들어서 택시 기사님들이 잘 쓰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안전 중요하죠. 안전 강조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음주운전 얘기한 것도 안전 때문이었죠. 안전하게 시간까지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수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를 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맥나이스의 Back at One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영농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방송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 추궁도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한 주요 증인 몇 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도착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장수 전 실장은 이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했다고 하는 관련 인물들과 의료 문제도 이번에 다 연결돼 있죠. 차광열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그리고 김영재 의원의 원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비선의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차광열 회장 그리고 원장의 오늘 답변도 집중적으로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병석,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죠.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의료진들이 대거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저희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들어봅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캐리언이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문의 101.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전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시작이 방금 나머지 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시에서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된 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요즘 그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장식용 조명이 많이 켜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예. 이렇게 장식용 조명이 늘어나고 또 한파로 인해서 전기 난방이 급증하면서 12월부터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환경 피해를 줄이고 또 추울 때는 진짜 어려운 분들 더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나눔도 실천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5가지 시민 실천법을 홍보하면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 크리스마스 보내기 5가지 실천법은 뭔가요?
네, 가정에서도 성탄 트리 장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 장식할 때 이왕이면은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전등을 달지 않고도 전력을 쓰지 않고도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꼭 전등을 켜야 된다면 고효율 LED 전구를 켜고 점등 시간은 줄여야 된다. 이런 실천 지침인데요. 낮에는 불을 켜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꺼두고 또 밤새도록 켜는 것도 하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선물 많이 주고받는 시즌인데요. 선물 포장 과하게 하는 것도 낭비니까 간단하게 하고 또 옷은 따뜻하게 입어서 이제 과잉 난방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나눔도 실천하는 그런 겨울을 보내자는 내용이 5가지 실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뭐 어려운 것들은 없네요.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데 서울 광장에 이맘때가 되면 항상 커다란 송탄 트리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정말 특별한데요. 예. 서울시가 기독교계가 설치하는 대형 트리에 협력을 해서 햇빛과 시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전기로 불을 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트리에 담은 건데요. 트리 아래쪽에 장미꽃 튤립 모양의 LED 장식이 또 한 700여 개가 있는데요. 그 전기는 모두 태양광 발전기가 생산을 합니다. 예. 태양광 발전기가 3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전기를 낮에 모아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밤에 불을 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발전기도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하트 모양의 그 포토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트리 자체도 이제 작년보다 점등 시간 1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밤에 12시가 되면은 꺼집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이제 어두워지면은 5시부터 켜지긴 하는데요. 예. 작년보다 1시간을 줄였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이 어려운 분들의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기금에 대한 홍보도 트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치면서 좀 추운 분들은 자전거 발전기로 전기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전력 소비가 또 많아지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뭐 전열기구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네, 올겨울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 피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발전소가 가동되어야지 될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최근 또 발전소가 많은 지역 경주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불안한 때이기도 한데요. 겨울을 전력난 없이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 피크 시간이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가 특히 많이 쓰이는 시간인데요. 오전 11시 전후, 그 다음에 오후 5시, 6시 전후. 그때가 이제 전기를 모두 다 많이 써서 자칫하면 그 시간대에 뭐 대형 발전소가 고장이라도 나면 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특히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 문풍지, 뽁뽁이 창문에 붙이는 일, 이런 일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겨울철 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셔서 난방비 부담도 줄이시기 바라고요. 그린 크리스마스 캠페인 실천 지침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희정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과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연말이라 지자체마다 내년도 예산 확정하느라고 아주 바쁠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이 대거 깎였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그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그 2층 버스 도입 예산과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업은 그 남경필 지사가 취임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인데요. 2층 버스 도입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150대 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225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20억 원이 삭감되고 105억만 반영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그 150대 도입에서 70대 도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결위는 그 일부 시군의 반대가 있고 국비 지원도 없어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국비로 15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남경필 지사 역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을 합해서 3년 후에 1,000만 원의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신청한 142억 원 가운데 47억 원이 삭감되고 9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예. 예산이 줄어서 이 사업의 수혜자도 9,000명 목표에서 4,000명으로 크게 줄게 됐습니다. 예결위는 사업 대상자 9,000명이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이처럼 남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예결위가 밝힌 이유도 포함되지만 남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후 도의회 새누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무소속 도지사로 입장이 바뀌면서 도의회의 견제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신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신탕용 개고기 판매로 널리 알려진 성남의 모란시장의 개고기 판매 시설이 철거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의 개 보관과 도살 시설이 철거됩니다. 예. 성남시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시장 상인들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 정비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상인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또 도살하지 않고 개 보관이나 도살 시설도 자진해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예. 성남시는 상인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환경 정비를 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양측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면 혐오 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 가축 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9시 등교 정책 이후에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좋아졌는데 학업 성취도는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이런 연구 결과는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9시 등교 시행 이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교사들의 사기와 열의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자살 충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교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정서적인 안정도 찾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났는데요. 학업 성취도의 경우 대부분 과목의 성취도 점수가 감소했습니다. 또 아침 식사 횟수도 9시 등교 시행 이전보다 시행 이후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게 한다. 이런 교육청의 취지가 예.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Tender is a light that shines on you. Gentle as a morning.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방송이 끝나고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는 잠시 뒤 10시부터 특별 생방송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의료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코린 베일리 Stop Where You Ar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